예, 안녕하십니까. B2N 거버넌스 전략팀 정동원 지사입니다. 오늘 2021 AI 빅데이터 웨비나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썸머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지금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그리고 기업도 거버넌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개념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명확히 하고 AI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부분과 그리고 현재 B2N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프로젝트 산출 결과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일단 데이터 거버넌스 이전에 거버넌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합의 또는 동의를 갖다가 먼저 갖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라는 부분이 많은 영역에서 쓰이고 있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거버넌스가 이거다라고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답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위키 백과에서도 데이터 거버넌스는 다양한 의미로 인해 정의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거버넌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데이터 거버넌스란 무엇인지 저와 B2N이 그동안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기업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하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 그리고 업무별 목표, 업무 수행을 위한 원칙 기준,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조직의 R&R 그리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 우리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정의한 집합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다뤄야 될 내용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업무를 정의하고 업무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업무 수행하기를 위한 원칙 기준을 정의하고 그리고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의 역할 및 책임 부분을 갖다가 정의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내용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AI 빅데이터와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과감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AI 빅데이터를 투자를 했음에도 과감한 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세스 스토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석세스 스토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분석 환경의 낮은 퍼포먼스 그리고 관련 기술의 미성숙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 부족 그리고 분석 가능 데이터의 불충분 낮은 데이터의 품질 등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일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가? 우리가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면 백종원이 어떤 식당의 음식을 맛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갖다가 파악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백종원의 어떤 그런 사고 프로세스를 보면 첫 번째로는 음식의 맛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백종원은 음식의 맛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식재료, 요리사의 실력, 주방 도구 등등 이런 다양한 원인을 갖다 일단 파악하고 이 요인별로 원인 또는 요인별로 현황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소별 개선 방향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죠. 그런데 백종원은 다행히
이러한 음식의 맛을 주는 요인의 관점과 요인별 현황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솔루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 투자는 많이 했으나 석세스 스토리가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AI 빅데이터를 우리가 투자를 했지만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현황의 요인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가의 역량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분석가들의 역량이 충분한지, 그리고 데이터는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 수준, 그리고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분석 환경은 분석가가 최대의 그 퍼포먼스를 갖다가 나타나기 위해서 분석 환경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요인별 현황을 진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가의 역량이라든가 환경 등을 우리의 현재 상태를 갖다 진단하고,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요인, 원인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AI 빅데이터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별 진단 방법, 노하우, 진단 방법 및 그것에 대한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말은 과거부터 계속 써왔는데, 그러면 AI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의 운영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과거에는 데이터의 생산이 단순히 업무 수행의 결과물 또는 어떤 공장 운영의 결과물, 이 정도 수준으로다가 관리되고 역시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현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생산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 측면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황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기존의 과거의 ISP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방법론 자체에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행위는 담겨 있지만,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향후에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은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역시 방법론은 단순히 프로젝트 과정을 위한 도구뿐만 아니라 향후에 데이터 거버넌스가 운영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는 것을 일반 그동안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차별을 두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계속 변하고, 역시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기업의 환경 목적이 변함에 따라서 역시 이 프레임워크도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설계하고 수립하는 과정 중에 몇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무엇일까 과연?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를 일단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좀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첫 번째, 활용 가능한 품질 및 포맷으로, 두 번째, 적정한 시점에, 세 번째,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네 번째로 사용자는 최적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거나 업무에 적용하는 상황. 저희가 정의된 부분은 이런 건데, 일단 첫 번째, 활용 가능한 품질 및 포맷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대다수의 기업들이 데이터는 많이 있으나 이거를 AI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 AI 빅데이터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거의 품질과 AI 빅데이터 관점의 품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있다면 저희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안에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현황을 진단할 때도 그 관점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정한 시점에, 우리가 데이터가 적정한 시점이라고 하면 이제 시의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분석의 결과물이 업무에 반영돼서 유의미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필요한 시점에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가 적정한 시점에 확보되지 못하거나 수집되지 못하다면 그 데이터 분석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안에 이러한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효과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 분석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든가, 그리고 분석가가 데이터를 갖다가 쓸 수 있는 뭐 데이터 레이크 등의 어떤 인프라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형태로 제공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사용자는 최적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거나 업무에 적용하는 상황. 이거는 사용자의 역량과 그리고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분석 플랫폼 등의 영역으로 저희가 다룰 수 있는데, 사용자가 적정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이 충분히 된 그런 숙련의 경험,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분석가가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역시 분석 플랫폼이라든가 등 기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빅데이터 AI 환경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 그리고 빅데이터 AI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어떤 차별성을 고민을 해서 저희가 비트엔에서 설계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의 기본 사상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저장되고 가공되고 활용되는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를 해서 세 개의 레이어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정적 체계적 데이터 생산 및 운영 관리, 두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의 지능화, 세 번째로는 데이터 활용 또는 분석의 최적화. 그래서 안정적 체계적 데이터 생산 및 운영 관리 영역을 보게 되면, 이거는 과거의 전통적인 데이터 운영 관리와 관련된 모듈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표준 관리, 모델 관리, 그리고 권한 관리, 저장소 관리 등.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데이터 오너십 관리 등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만일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이 데이터가 특수하거나 데이터를 생산하는 환경이 다른 데랑 달라서 추가적인 데이터 어떤 생산 및 운영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부분의 모듈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 관리의 지능화 부분은
일반적인 데이터 생산 운영이 아닌 우리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 예를 들어서 기준 정보 관리, 데이터 흐름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등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했을 경우에 보다 어드밴스된 관리가 가능한 영역으로 저희가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레이어 역시 필요할 경우 기업 환경에 따라서 확장 또는 축소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 분석 최적화. 데이터 분석 또는 활용 최적화 영역에는 데이터 활용 역량 관리, 데이터 분석 인프라 도구 관리, 그리고 분석 데이터 관리. 그래서 데이터 활용 역량 관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역량을 우리가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고 향후에는 어떤 목표를 갖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분석 인프라와 도구 관리는 기업에서 분석 플랫폼을 갖고 있다면 분석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만일 현재 분석 플랫폼이 없다면 향후에 어떤 목표를 갖고 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음 분석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석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가에게 제공해 줄 때 샌드박스라든가 분석 데이터 레이크 등을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보게 되면 이거와 틀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거기에는 비전이 있고 비전 아래 목표가 있고 정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저희는 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다뤄야 될 주요 모듈별로 목적과 목표, 정책, 그리고 원칙 기준, 절차, 도구가 각각 정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경우 할 때 이런 형태의 프레임워크가 더 이상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업 방향성 정의, 그리고 현황 진단 및 분석, 세 번째로는 목표 모델 설계, 네 번째로는 이행계획 수립. 이 단계별 플로우는 일반적인 ISP 방법론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방향성 정의 단계에서는 거버넌스 사업의 목표, 세부 사업 범위를 확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이 프레임워크를 테일러링 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워크는 저희가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대상 기업 또는 기관에 최적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사업의 목표 그리고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프레임워크를 테일러링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현황 진단 분석 단계를 수행하게 되는데 일단은 현황 진단 분석에 대한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게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프레임워크 영역별로 어떠한 진단 템플릿을 갖고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템플릿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현황과 이슈를 정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역별로 개선 이슈별 방향성을 저희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황의 진단이 끝나면 저희가 하는 작업은 현황은 이런데 향후 목표하고자 하는 영역별 수준이 무엇인지를 목표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정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분석과 역량을 갖다가 현재 예를 들어서 레벨이 1이라면 10까지 올리고 싶거나 아니면 현재 우리는 분석 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없는데 분석 플랫폼을 갖다 도입해서 분석 도구, 인프라를 확대하거나 이런 목표를 수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된 현황과 정의된 목표 간의 갭을 분석을 해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게 되고요. 이 개선 과제별로 목표 모델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 계획은 ISP 방법론처럼 우리가 AI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과제별 이행 과제를 정의하게 되는데, 이 이행 과제에 대해는 우선순위 평가라든가 우리가 우선순위 분석, 그리고 연차별, 단계별 이행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예, 제가 앞서 비트엔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그에 대한 수행 단계별 절차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수행했던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해당 프레임워크와 절차를 이용해서 어떤 산출물이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현황 분석을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현황 분석 결과는 저희가 보안상 보여드릴 수는 없고, 현황 분석을 어떠한 관점에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프레임워크 영역별로 데이터, 인프라, 그리고 관리자, 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도구는, 현황 분석을 수행하는 도구는 설문, 인터뷰, 그리고 자료 수집 및 분석 툴 등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분석 툴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영역을 분석할 경우에는 비트엔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품질 솔루션, SDQ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SDQ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품질 현황을 갖다가 진단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영역별 거버넌스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영역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원칙이 어떠한 내용으로 수립이 되는지에 대한 예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OW1H 관점에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게 됩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표준, 지금 보여드린 부분은 표준과 관련된 원칙 부분인데, 왜 표준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언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원칙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예시는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이 분석 플랫폼도 구축을 했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석가들도 충분히 확보했는데도 석세스 스토리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분석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분석가들은 본인들의 역량은 충분한데 자기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레거시 DB에 있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슈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목표 개선 과제로 데이터셋 기반의 데이터 공유 활용 지원 시스템이라는 목표 모델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어쨌든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목표 모델을 정의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분석가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슈가 발견되면 분석가 역량을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외부와의 조인트 형태의 분석 이런 등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버넌스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조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행히 해당 데이터 거버넌스를 갖다가 추진하는 기업 또는 기관이 해당 데이터 거버넌스를 추진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확보가 돼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조직적 기반이 확보되지 않다면 향후 데이터 거버넌스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어떠한 구조로 조직이 구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서 영역별 수행되어야 될 업무를 갖다가 저희가 업무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업무별로 수행되어야 될 어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을 산정을 해서 적정 규모의 인력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조직은 전사 데이터 관리 총괄이 한 명 필요하고, 그리고 표준 메타 담당, 전사 데이터 구조 담당, 품질 담당, 연계 담당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갖다가 정의했다고 해서 이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별로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프로세스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지금 AI 빅데이터 환경에서 투자는 많이 했으나 이 투자된 만큼 결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수립 또는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좋겠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비트N의 정동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